목동 빌라노님에게 노도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가격대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네. 노도강 좀 어떻게 보세요? 노도강으로 5천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5천은 말씀드린, 제가 그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이미 세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있는 데를. 직접. 예, 예. 세 군데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세 군데 중에서 하나 정도 이제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데가 그 노도광보다 혹은 그런 데보다는 조금 나으실 거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예. 서울은 지금의 제 수준으로는 못할 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조언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잘 되면 방송에서 한번 얘기할까요? 맞아요. 잘 되면? 잘 안 되면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고 잘 안 되면 묻고 그냥 방송 나오지 않는 걸로 하고 잘 되면 나오는 걸로. 부익남처럼 부트캠프 박제되듯이 막 커뮤니티에 돌아다녀봐. 이거 영원히 남잖아요. 그렇죠. 지역 근데, 뭐 했다고 막. 아니 근데 솔직히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네. 지금 얘기해도 되긴 되는데 네. 자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이것 때문에 가격에 뭐 변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말하는 걸로 인해서 또 그 지역에 가격 변동이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1도 없을 겁니다. 뭐 어쨌든 네, 어쨌든 나중에 네네. 몇 개월 후에 네네네. 네,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때 한번 그 해서 검증 한번 해주세요. 나오셔서. 검증 한번 또 해주시고. 불러주시면 네. 얼마든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저희가 뭐 사전에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네. 이게 그 진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오늘 처음 뵌 거예요. 오늘 처음 네, 뵙고 전화만 하고 전화도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전화하시고 또 두 번 하고 이게 다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사실은. 전화도 진짜 용기 내서 전화 걸었어요. 네. 처음으로 제가 이런 유튜브 네. 보면서 전화 통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유튜브 많잖아요. 근데 그냥 항상 눈팅만 하다가 최진권 선생님은 꼭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똑같죠? 가식적으로 막 울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 우리는 네. 똑같잖아요. 아까 밥 먹을 때도 봤지만 정말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아, 근데 그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 노잼? 재미가 없다? 약간 네 그런 어떤 재미를 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재미 추구해요 저희. 근데 안 되는 거야. 재미를 추구하는데 안 돼. 최선을 다해서 재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농담도 막 하려고 하고 네. 안 돼, 안 돼. 근데 그리고 또, 오히려 또 그런 거랑 결이 맞는 분들이 또 여기를 근데 그래서 조회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거 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수입이 한 요 정도. 완전 그 그냥 지출만 170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매달 매달 한 120 정도 들어오면 훨씬 좀 수월하시겠어요? 120 정도? 그럼요. 그러면 120 정도면 월세 한 60만 원짜리 2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3억 정도.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두 채 사면 3억 근데 정도면 그 되니까 1억 5천짜리. 월세라는 게 예? 그렇게 말처럼 꼬박꼬박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아니에요. 꼬박꼬박 들어와요. 누가 그래요? 따박따박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박따박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거의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계속 월세 받고 있지만 뭐 그런 데면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는데. 그런 월세 세팅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군요. 네네. 예. 저는 그 월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지금 너무나 절실해서 그 월 수입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월세를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까 그 5천 있잖아요. 그 5천으로 아까 얘기한 그 먼저 아파트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1년 있다 아파트 두 번째 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사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고 두 번째 주택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채당 1억 5천씩 남잖아요. 예를 들면. 남을 수 있어요. 진짜?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어요. 1억 5천씩 남으면 두 채면 3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1년 있다 사고 3년 이내니까 한 4년 정도, 5년 지나면 뭐 2억 5천에서 3억 많이 만든다고 하면은 그 돈을 3억 만든 거를 가지고 오피스에 1억 5천짜리 두 채를 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20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으로 한 3, 4년 플랜. 근데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인드 잡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안 해보고 모르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 같잖아요. 뻥인 것 같고 사기 같고 물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궁금증이 든 건데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네. 이거 이제 해놓고 나면 그 다음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플랜이 딱 생기는 그 과정이 네네. 어떻게 생각이 그 세팅이 되는 그러니까 많이 해보니까 이제 경험치가 이제 쌓이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만약에 3, 4년 해서 그렇게 3억 벌잖아요. 그러면 그거 오피스텔에서 월세 안 받아요. 더 벌고 싶지. 그 3, 4억을 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예요. 또 투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6억, 7억 그렇게 해서 10억도 벌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또 월세 세팅 안 해요. 정말 그럼 또 그런가요? 벌고 싶지. 그렇게 돼요. 또 벌고 싶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건 그게 끝이 없는 거 끝이야. 저는 끝이야. 정말 예. 월 200만 원만 그러니까 그런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생긴다면 그때 이 빌라를 제가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네. 목표를 가지고 예. 그거를 4년 내로 네. 이제 40 되기 전에 네.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잘만 이제 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 뭐 지인들, 그다음에 저희 회원들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이 방송 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근데 하지만 이게 부동산 투자가 다른 거에 비해서 잘만 하면은 또 세금적인 측면도 유리하고 잘만 하면은 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를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부동산 투자가 다 대박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올해 그러면 네네. 상반기 내로 질러야 될까요? 저는 진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특히 세 군데 얘기한 거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그 제일풍경세 그랑퍼스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요새 좀 더 오른 것 같던데, 네. 시세가 그때보다도. 그러면 그때 만약에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좀 어느 정도 더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옥정 신도시 있었잖아요. 거기도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이미. 그다음에 김포도 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쪽도 그 5선 여번에 연장 확정되면서 좀 올라간 거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 다 찾아오셨군요. 그래서 김포는 예. 포기하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다 이미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미 방송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말씀드렸고. 근데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한 데가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오해할 수도 있는 건데 이미 다 얘기했어요. 네. 실제 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이야말로 경매를 할 때다라는 영상들도 많이 지금 보고. 네네. 근데 과연 어떨까요, 경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매를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이제 경매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입찰에도 낙찰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투자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20년 했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봤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기회들이 정말 많아요. 매년 있었어요, 매년. 진짜 후레인TV도 벌써 만난 지 몇 년 됐죠? 5, 6년 됐나요? 네, 4, 5년? 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후레인한테도 이런 거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다 기회였던 거예요. 기회.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건씩, 두세 건씩 매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하락장에서도. 그럼요.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계속 보이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만 해도 되는데 또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된 거긴 한데, 근데 물론 제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이제 중간에 근데 대신에 아파트니까 좀 기다리면 된다는 취지인 거예요. 아파트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분양이 호텔 게시 분양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파트는. 그러면 기다리면 다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면 큰 리스크가 없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걸 저는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 논리는. 그런 경매 콘텐츠 영상도 좀 찾아보셨나 보네요. 네. 근데 저도 좀 진짜 신기해서 봤는데, 경매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부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경매 강의로 돈을 많이 네. 버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많더라고요. 경매는 강의로 돈 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실제로 돈을 버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굳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보여요, 이게 돈이. 부동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냐면은 모든 투자를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그냥 넘길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매일 체크해야 되고 매일
뭐 데일리 공부 네.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기사만 보도 돼요. 기사만. 부동산 기사만. 이렇게 쭉쭉. 예. 헤드라인만 봐도. 그러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공부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아, 투자를. 투자를. 예. 그러면 끝나, 진짜. 본인이 하면 그 안에서 느끼고 깨닫고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맨날 해봤자 헛수고, 헛수고. 그러니까 연애 해봐면서 깨닫면서 배우는 거지. 글로 배우고 연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이 무조건 경험. 그러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투자는 조그맣게 해야 돼요. 작게. 근데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면은 아주 소액.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뭐 2, 3천, 3, 4천, 4, 5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씨를 뿌려놓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아, 대표님이 연애를 많이 하셔가지고 결혼을 잘하셨구나. 아니, 왜 그래 또? 아, 실전에 확실히 강하신 스타일.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 쓰고 100번 쓰기 뭐 하라 그러고 임장 보고서 100장 쓰라고 하고 이제 그런 루틴 같은 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심자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나? 네, 그런 궁금증이 좀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있다 네, 보니 네. 아마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의 하시는 분들 위주 그런 마인드에서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막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간단하게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 못하는 사람들이 막 야근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을 따지냐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좋게 작게라도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한다. 요거는 진실입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사람들 역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세요. 역량.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좋은데 IQ가 낮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100 이하가 아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뭐 정규 공부 따라가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교 1등 반에서 1등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방향성 측면에서도. 근데 그런 분들이 백날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주 마블 같은 것도 사실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보드게임 자체를.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지금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조언을 좀 듣고 내가 이제 방향성 잡을 때 좀 조언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경매 쪽으로 방향 전환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상담 컨설팅 해서 받으셔도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뭐 사기꾼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안목을 키워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어쨌든 역량이 안 되신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받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용대출은 네. 마지막까지 보루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이거 진짜 괜찮다, 확신이 있다. 그러면 신용대출도 땡겨서 해야죠. 확신이 어느 정도 7, 80%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거를 메꾸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원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문제가 뭐냐면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상황이 다 개인별로 다르고 상황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본인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원론적인 얘기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이제 적합하지 않은데도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신용대출이 땡길 수 있으면 당연히 저는 땡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다, 사실은. 나한테는.